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렸나요? 물리 공부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류와 저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 전도 모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항과 온도의 관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준비되셨나요? 이제 공부하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제 전류와 저항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류인데요.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전하들이 넓이가 A인 어떤 단면을 수직으로 지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전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전류란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흐름률로 정의합니다. 단면 A를 델타 t 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를 델타 q라고 하면 여기서 이 평균 전류를 델타 t분의 델타 q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흐름률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순간 전류 i를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평균 전류를 극한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dt분의 dq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전류의 SI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움직이는 대전된 입자들이 양전하 아니면 마이너스 전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전하, 마이너스 전하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도체, 예를 들어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음이 대전된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 전류가 생기므로 보통 이 도체들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폐회로를 보시면 자칭 회로의 모든 점의 정의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장이 없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전지가 연결된다면 전이차가 발생하고, 또 전연차가 발생하면 전기장이 상승되고 전하가 이동하고, 그러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류의 미시적 모형.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 수를 n, 그리고 부피를 a, 델타 x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전하량 델타 q는 전하수 곱하기 입자당 전하입니다. 그러면 NA 델타 S 곱하기 Q. 이것을 이 양변에 각각 델타 T로 나눠주게 된다면 그때 평균 전류가 나오게 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Q, NQVD A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구리 도선에 단면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도선에 10A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전자들의 유동 속력은 어떤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구리 원자 하나당 자유동자가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선 부피는 이 위에 이 밀도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대입해서 풀면 7.12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전하 운반자, 단면적단 전하 운반자, 그 개수를 구하면은 여기 위에 우리가 방금 구한 부피를 이용해서 그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식을 이용해서 VD는 NQA분의 평균 전류, 이 위에서 구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여기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저항인데요. 우리가 이 저항이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입니다. 그런데 평형 상태가 아닐 때는 전기장이 존재하므로 이것은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값은 스칼라 값입니다. 자, 그러면 단면의 넓이가 A이고 전류 I가 흐르는 도체가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 도체의 전류 밀도는 단위 넓이당의 전류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A분의 I가 되고요. 이것은 NQVD입니다. 그리고 이 전류 밀도는 벡터 값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에서는 전류의 밀도가 전기장에 비례합니다. 즉, 그러므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옴의 법칙인데요. 전기장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전기차와 전기장의 관계의 식은 여기 델타 V는 V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도전 내 전류 밀도에 대한 식을 나타내면 여기 왼쪽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V는 RI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R은 도체의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을 전류에 대한 전이차의 비로 정의합니다. 즉 R은 I분의 델타 V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암페어당 볼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암페어당 1볼트를 1옴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음은 옴성 물질과 비옴성 물질인데요. A 그래프를 보시면 옴성인 물질에 대한 전류 전이차 그래프가 직선이고 기울기는 도체의 저항값의 역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B를 보시면 접합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전류 전이차 그래프는 직선이 아닙니다. 이런 소자는 오마 법칙을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전도 모형입니다. 자, 이제 유동속도에 관한 식을 구해봅시다. 질량이 m이고 전하가 q인 전자가 전기장 E 안에 놓여있을 때 받는 힘은 F는 QE입니다. 이 전자는 R자 힘을 받는 입자이고 따라서 가속도는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에 의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위에 나와있는 m2분의 QE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전자들의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전자들은 등가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VI를 충돌 직후 전자의 처음 속도라고 하면 매우 짧은 시간 후에 전자의 속도는 여기에 VF는 VI 더하기 AT, VI는 VI 더하기 M2분의 QE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처음 속도들은 모든 가능한 방향에 대해 임의적으로 분포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 VI의 평균값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VF의 평균값이 그렇게 되면은 이 VF의 평균값이 유동속도와 같으므로 VD는 M2분의 QE
같으므로 맨 아래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미시적인 나눠서의 전류 밀도값. 여기서의 n은 단위 부피당 전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오음의 법칙과 비교하면 이 아래에 도체의 전도도와 그리고 비저항에 관한 이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